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이번 강의는 일본의 개항과 근대국가 수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상관없으면 연락 안 하고 싶은 그런 국가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개항이 이루어질 당시에 일본에는 에도 막부라는 군사정권이 있었어요. 무슨 정권이라고 했죠? 군사정권. 이 막부라는 정치체제는 어떤 거냐면, 왕은 약간 바지 사장처럼 그냥 크리스마스 케이크 위에 있는 산타클로스 인형 같은 그런 느낌으로만 있고요. 막부라고 불리는 군사정권이 모든 거를 다 쥐고 자기들이 알아서 흔들어대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신분주의 사회였어요. 굉장히 굽신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막 공기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아주 갑갑한 사회였습니다. 이 에도 막부는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실시했냐면 쇄국 정책처럼 통상 거부 정책을 실시했어요. 이른바 외국 정책, 외국의 국가들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그 에도 막부가 통상 거부 정책을 수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크리스트교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강력한 사무라이들이 지키는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던 거죠. 자, 근데 바다 건너서 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에도 막부도 영국이라는 서양의 아주 무지막지한 국가 때문에 어느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청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 바다 건너 무슨 나라에서 미국에서 누군가 한 명 배를 타고 넘어오게 됩니다. 바로 누가 오게 되냐면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와가지고 뭐를 요구하게 된다?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페리가 들어오진 않았겠죠? 어마무지한 군사력을 이끌고 일본에 들어와서, 야, 우리 미국,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태평양 건너왔으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요 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일본 에도 막부와 미국 사이에 맺은 조약이 총 2번이 나오는데, 둘 다 앞에는 똑같이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서 맺은 조약이니까 미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맺은 조약은 우리 친하게 지내요 라고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화친조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맺은 조약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우리 미국이 일본 지켜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무역해요 라고 얘기해서 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맺은 거랑 뒤에 맺은 거랑 조약 이름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요 라고 맺은 조약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쪽 지켜줄 테니 장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조약이라, 소호통상조약은 또 뭐죠? 첫 번째 맺은 조약은 미일 화친조약이고, 두 번째 맺은 조약은 미일 수호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화친조약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항구 2개를 개항을 하래요. 꼭 항구 개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수호통상조약에도 항구 추가로 개항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구 얘기는 여기 똑같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된 얘기냐면, 미국하고 일본 사이의 조항들도 정상적인 조항들은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가 맺은 강화도 조약처럼 무슨 조약들이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하고 영국이 하는 못된 짓 보고 어느 나라에다가 그대로 다 한 거다? 우리나라에다 그대로 다 한 건데, 화친조약에서 있었던 불평등 조약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로 미국을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최혜국 대우를. 이 미일 화친조약이라고 얘기하는 조약은 일본과 다른 나라가 맺은 최초의 조약인데, 미국은 이거를 정말 잘 이용을 해서
최혜국 대우를 최초 조약에서 맺고 가는 겁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미국 말고 다른 국가랑 조약을 맺을 때 미국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쪽에 그 좋은 내용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권한들이에요. 그리고 수호 통상조약 때 이게 맺어지는 불평등 내용은 뭐냐면 수호하고 관련된 거 하나, 통상하고 관련된 거 하나예요. 미국 국민들을 일본으로부터 수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치외법권을 보장받아요. 치외법권을 보장을 받으면 미국 사람이 일본 들어가서 뭐 사람을 죽이든 겁탈을 해서 뭐 성범죄를 일으키든 아니면은 뭐 집에 불을 지르든 일본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온 다음에 미국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 목숨이 누구 손에? 미국 손에 떨어진 거죠. 이렇게 배워 못돼 처먹은 짓을 우리나라에다가 또 한 거예요. 두 번째, 통상에 있어서 각 국가가 통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걸 물리거든요. 우리나라에다 물건 팔려면 이 정도 관세는 세금은 내야 돼 라는 건데 일본이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허락받고 이제 그 관세를 매겨야 돼요. 그럼 미국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관세를 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겨지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불평등의 끝을 찍은 거죠. 근데 방금 삼촌이 얘기했듯이 얘네 지금 군사정권이에요. 막부라는 군사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군사정권이 돼가지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개항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봤더니 자, 여러분들 예상 한번 해봅시다. 군사정권이 지금 일처리를 이따위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말을 못했다가 불만이 쌓일까 안 쌓일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항구를 개항했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 외국 물건들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 미국과의 계약 이후에 외국 상품들이 엄청나게 일본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외국 상품들이 끊임없이 수입되면서 그 결과 일본 안에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살기 굉장히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군사정권이라고 입국 다물고 있던 일본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농민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이라면서요. 근데 군인들이 외적 침략 하나도 막지 못하고 굉장히 조약 자체를 어떤 성격의 조약으로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었어요. 이 불평등 계약에 대한 어마무지한 불만들이 터지면서 일본 내부에서 야, 막부 니네 이따위로 하려고 이때까지 천황인 임금님 바지 사장 취급했니? 그럴 거면 니네 없어져. 막부 타도, 군사정권인 막부 타도에 대한 분위기가 생기고 천황님을 존경하면서 서양 오랑캐를 무찌르겠다는 존왕양이 분위기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 이때까지 일본을 유지하고 있던 에도 막부가 글자 그대로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체계가 더 이상 봉건제식의 임금님이 아무 힌도 없이 그냥 바지 사장님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원래의 일본의 주군이었던 무슨왕을 중심으로 천왕 중심으로 중앙 집권 내 개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개혁을 이때 천황의 이름을 따서 메이지 천황이거든요. 명치 천황.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양식 제도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유일한 개혁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메이지 유신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길래 얘네들을 성공한 서양식 개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첫 번째, 기존에 있었던 막부체제 때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 지방행정제도 있잖아요. 보면 우리도 조선시대 보면은 팔도로 나누고 막 이런 거, 그런 옛날식 막부시대 때 옛날식으로 쓰던
제도를 다 뜯어 고칩니다. 지방 행정 제도를. 그래서 봉건제를 폐지를 시키고, 두 번째, 서양식의 근대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에도 막부에는 전국을, 왜 우리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도로 끝나는 행정단이 있잖아요. 그거를 에도 막부 때는 무슨 번으로 썼거든요. 근데 에도 막부가 없어졌으니까 번제를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폐번. 그리고 그 번을 이름을 천으로 바꾸거든요. 지금 또 일본에 무슨 미야기현 무슨 현 하잖아. 그래서 그게 이게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현제를 유치했다 그래서 폐번치현. 이른바 옛날식 행정제도를 버리고 현대식 행정제도로 바꾼 거고, 두 번째, 백성들이 무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무교육과 그리고 우편제도를 실시합니다. 또한 근대적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거를 폐지했다라는 이야기가 꼭 나와야 되는데,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서 무슨 제가 폐지되냐면 신분제가 폐지가 돼요. 이게 이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양 문물을 실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사찰단, 문물 수용을 위한 사찰단을 보내는데, 이 사찰단을 이와쿠라 사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와쿠라 사찰단.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병사를 강하게 만든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항상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우리가 항상 불러왔죠? 나라는 부자로, 병사는 강하게, 부국 강병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게 누구 중심으로만 진행이 된다? 천왕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강병제와 관련된 게 강한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것처럼 징병제를 실시를 하고요. 부자 나라를 만들려면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 그죠? 사업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대적인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설치, 그리고 철도, 그리고 상공업 육성, 이런 아주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굉장히 바쁜 몇 년을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천황 중심으로 서양식 정치개혁과 이제 여러가지 제도개혁을 하면서 일본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 강한 힘이 이제 외국으로 뻗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만이라고 불리는 타이완을 침략하고, 두 번째, 우리가 오키나와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 별도의 왕국이 있었거든요. 유큐라고. 여기를 강제 병합시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에로오 사건 비스무리하게 따라해가지고 그 운요 사건 일으켜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부에도 깨우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들이 일어나요. 야, 다른 나라는 근대개혁을 한다면 천황의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의 힘이 강해지는데, 우리 일본은 어떻게 되먹은 게 천황의 힘만 더 강해지냐, 이른바 자유민권 내노라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개혁에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그죠? 반대하는 분위기가 생기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 그냥 내둬야 됩니까? 아니면 달래야 될까요? 달래기 해야 됩니다. 아니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이후에 1889년에 일본은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메이지 천황 치하의 헌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람들은 이 메이지 헌법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도 마치 서양에서 있었던 명예혁명이라든지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대혁명처럼 민권이 성장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 형식적으로는
의회도 설치했고 내각제도도 수립을 했으니까요. 서양의 민주주의처럼. 하지만 이때 메이지 천황과 그 강요들 중심으로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을 달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헌법이다 보니까 이 제국주의 메이지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오히려 다른 나라와 반대로 천황의 힘은 더 올라가고요. 국민 기본권은 더 아래로 떨어지는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일본의 개항과 근대국가 수립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했고 그 안에 있는 반대적인 이유 때문에 봉건 정권이었던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왕중 천황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완벽한 서양식 개혁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나 오히려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될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 근대국가 수립 과정이다. 일본의 근대주의 국가 수립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암기해 보고요. 이 이후에 일본이 어디까지 미쳐 날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개항과 근대국가 수립운동 한번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어느 나라로부터 강제 개항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강제 개항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통상 요구한 사람 이름 뭐라고요? 펠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총 2번의 조약을 맺게 되죠. 첫 번째, 친하게 지냅시다. 무슨 조약? 처음에는 화친 조약. 두 번째, 지켜줄게요. 장사해요. 무슨 조약?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항구 2개, 그 다음에는 추가 개항 항구 얘기했고요. 다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부분 때문에? 미국은 첫 번째 조항부터 업데이트 조항 걸어놓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최혜국 대우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게 치해법권. 관세도 이제 누구 입맛에 맞게? 미국 입맛에 맞게 협정관세. 이거 맺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일본 안에서는 막부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지금 에도 막부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부 필요 없다. 차라리 천황님 중심으로 다시 정치를 하자. 그래서 막부 타도. 그리고 존경하는 천황님과 오랑캐들을 물리치겠다. 존왕양이. 이거에 의해서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천황 이름을 따서 무슨 유신이라고 부른다? 메이지 유신 또는 명치 유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은 기존 제도 없앴어요. 그래서 무슨 제 폐지? 봉건제 없애죠. 그래서 이 봉건제 폐지시킨 거, 에도 막부 때 제도인 낡은 제도인 봉건제를 폐지시킨 상징이 폐번치연을 한 거. 그 다음에 근대개혁을 위해서 국민들 지식 수준 올려야 되죠. 의무교육. 그리고 편지 보내는 무슨 제? 그렇죠. 우편제 실시됐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제를 폐지시키더라? 신분제를 폐지시키더라. 자, 이거 우리나라 신분제 폐지시킨 제도가 뭔지 물어보고 그거랑 같이 연결하는 문제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양 문물을 배워오기 위해서 시찰단 보냅니다. 이 시찰단 이름이 이와쿠라 시찰단. 자, 문물 수용이 목적이라고 했고요. 강병을 위해서 우리나라 군인처럼 자, 병사를 모으는 징병제. 그리고 공장, 회사, 철도, 상공업 육성 이런 거를 실시한다고 했죠. 요렇게 덩치가 커진 일본은 이제 외국 나라를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만, 다른 말로 뭐? 타이완을 침략하고 오키나와의 원래 이름이었던 어디? 류큐를 병합시키고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와 무슨 조약을? 그렇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더라. 근데 서양식 제대로 된 형태가 아니니까 일부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자, 형식적으로 의회와 내각을 설치하는 헌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메이지 천황 때 만들어서 메이지 헌법, 다른 말로는 일본 무슨 헌법? 그렇죠. 제국 헌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고 실시를 하면 서양 민주주의면 왕권은 내려가야 되고 일본 국민 기본권은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은 반대라고 했죠. 누구의 힘이 더 세지고 천황의 힘이 더 세지고 일본 기본권은 떨어지는 반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나눠서 돌아온 이유가 순서가 요거가 먼저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제국헌법 이 순서대로 지금 사건 순서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순서 맞추라는 문제가 간혹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메이지 유신하고 일본 제국헌법 요 부분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니까 요 순서대로 큰 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순서가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들 감안해 두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